1차 세계대전이 1914년 7월에서 1918년 11월까지 약 4년간 전사자가 1,000만 명을 냈대요. 세르비아에 있는 19살 먹은 청년이 사라예보를 방문 중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항태자를 암살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연합국으로 대항하였죠. 2차 대전은 1939년 9월에서부터 1945년 8월까지 전사자가 5,700만 명, 1차 대전보다 5~6배 늘어난 것이죠. 미국이 일본 본토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전쟁은 끝나고 한국, 타이완 이런 나라는 또 독립을 했죠. 미국은 처음에는 2차 대전에 참여하지 않다가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함으로써 참전하게 됐는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범국이고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은 대항하는 연합국이었죠.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8년부터 독일 혁명을 일으켜서 세워지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이란 것이 세계적이나 역사적으로 가장 민주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이 가장 민주적인 독일 국민이 1933년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 국민으로 탈바꿈했느냐? 물론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에서는 대공황이 일었대요.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 프랑스, 영국이 1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한테 전쟁 보상금을 내라고 윽박지르니까는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나치 독일의 국민계몽 선전장관인 게벨스 이 양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고 그래요. 이 선전의 제왕이라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홀로코스트 그러면은 이제 대량 학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에서 생존자들은 아돌프 히틀러보다도 이 게벨스를 더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악명이 높은 사람이죠. 이 게벨스가 이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요. 이 대중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부정한대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그 거짓말을 하면은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또 되풀이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결국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벨스는 이 선전의 큰 적은 지식인주의다. 오로지 국민이 무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아주 의미 있는데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문서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그러는 사이에 대중은 이미 선동된 상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상을 누구로 줬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이랬다고 그래요. 아주 모사꾼이죠. 이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은 아주 격렬하게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이래요. 그 독일인한테 라디오 한 대씩 다 보급해가지고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선전 전략을 폈다는 것이죠.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히틀러가 자살한 후에 잠시 동안 이제 독일 수상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은 아내와 6아이와 함께 음독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게벨스는 여성 편력도 심했는데 아주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거의 뭐 동물 취급하고 그랬다고 하는구만요. 게벨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이 또 떠오르는데, 레드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를 공산주의로 지칭하거나 진보 사상을 거부하는 것. 이 빨갱이란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 빨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의 의미를 갖고 우리 역사의 민중들에게 인식이 된 것은 사실은 4.3 여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1948년 그 당시에 보도연맹이라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에 따라 생긴 체제인데 이 극자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환시켜서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런 명목인데 실제로는 이 보도연맹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각했다고 하는구만요.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른바 빨갱이들, 이것은 5,000명이 안 되었다고 해요. 이 4,900명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최소 10만에서 많게는 20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오랫동안 은폐하고 금기시된 이 사건이죠. 보도연맹 사건이. 자기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 이웃에 막 거짓으로 저 사람 빨갱이라고 신고하기도 하고 막 투소도 넣고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더 극렬한 우경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 전국적으로 보도혁명의 그 학살은 있었지만은 특히나 이 경북 지역에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이 경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주 4.3 들어보셨죠? 그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국적인 땅, 이 제주에서 1947년 3월 1일에 이 비극이 벌어집니다.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제주도민들이 3.1절 기념대회를 여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라 해서 남한만 단독 총선하겠다 이래서 그 기념대회에서 반대 시위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마경찰이 어린이 한 명을 그 말에 채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대요. 거기에 이제 막 분노한 군중들이 막 극렬해지니까 경찰이 총을 쏴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당하는 게 이 제주 4.3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이 제주 시위는 남로당의 짓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대요. 근데 제주도에
남로당원은 350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 제주 4.3 학살에 최소한 3만 명, 많게는 한 8만 명까지 잡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나 미군정이 350명을 잡기 위해서 3만 명, 8만 명을 죽여버리면은 그 중에 350명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야, 참 기가 찰 노릇이요. 이 제주 4.3의 학살의 주범은 이 경찰보다도 더 악랄했던 서북 청년회, 그리고 그 당시 경찰의 총책이었던 조병옥 경무부장, 그리고 군대에서는 송요창 구연대장, 그리고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하지중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70년 전에 빨갱이 타령을 듣거든요. 그런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핸드폰 2년 쓰면 단종되고 부속품도 못 구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70년 전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